안녕하십니까. 운명특가방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여당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는 그 명락대전에 대해서 심층 있게,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두 분 전문가분들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즐겁고 유익한 YCN TV에서 대장사 주역으로 지금 현재 전국에 확 소문이 떠오르고 있는 대장사 주역 용현 김묵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말이 하도 화려해서 제 인사말을 잊어버렸어요. 신통 김은눈갑 개발한 침도 김정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부산갈매기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 칠판에 저희가 급히 이 두 분의 사주를 갖다가 올려봤는데 시가 다 미정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저희 시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빈칸들을 해놨고, 또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또 한간에 신사시가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여기는 넣어놨는데, 그거는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왜 그 불명이나 해놨느냐, 정확하진 않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게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희가 넣어놓은 겁니다. 일단 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두 분의 사주인데, 뭐 두 분 사주를 보시면은 제가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는 두 분 다 사주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싸우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그 어떤 뭐 공간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묵정 선생님부터.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두 분의 사주를 보면은 태어난 날 기준으로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은 이 경금이라고 하는 철광석이라고도 말하는 그 쇳덩어리요. 그 다음에 이재명 우리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 잡초, 잔디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지요. 그러면 저 자체만 갖고 보면 누가 사주가 좋은 거예요? 그래 단정할 수가 없죠. 아니, 세상 사는데 우리가 쇠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화초, 잡초, 또 잔디도 필요한 것이고. 붙으면은 쇠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그런데 그래서 저 자체로만 놓고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명락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자, 명락이라고 했을 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로 보면 물입니다. 물. 명은 물이다. 물이에요. 그 다음에 낙이라고 하는 것은 또 큰 틀로 보면 불입니다. 그러면 이름으로 봤을 때 명은 물이요, 낙은 불. 물과 불이 한데 섞여야 사실은 맛있는 요리가 되지 원래는. 그렇지만 어찌됐건 둘이 만약에 다툼질을 한다, 누가 이겨야 된다, 누가 져야 된다 가정을 하면 물과 불 중에 누가 이기게 돼요? 물이 이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 이름 하나를 지음에도 뭔가 깊이 있는 생각과 의미를 가지고 예측해가면서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나요? 뭐 잘은 모르지만 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낙연이면 물 숫자도 들었고 연도 물 숫자인데 또 오늘 불이라는 건 내가 또 처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마추어들이 보기. 예, 그러니까 역시 전문가는 좀 다르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이 명락대전이라고 그랬나요? 뭐 제가 김은둔갑을 해서 그 뭐 적박대전 생각나는데, 어쨌든 저의 선택은 일단은 두괄식으로 이재명을 저는 일단 선택한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아주 상당한 좀 강력하게. 시작하시자마자 그냥 이재명 지사님 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 팬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옛날 찍을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찍는 것보다 아닌 걸 드러내면 진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아닌 거를 자꾸 배제하면 누구누구는 아닌 것 같고 누구누구는 아닌가 했을 때 요 두 후보를 놓고 봤을 때 한 지붕이긴 하지만, 또 뭐 누굴 어떤 뭐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이낙연 후보는 참 많은 복이 있어서 수많은 행정 경험과 도지사, 국회의원 5선까지 또 제7공화국의 가장 최장 국무총리까지 하고 또 문정권에서 대변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그런 거의 완벽한 그런 후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충청도지만 색깔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뭐 대통령 나오면 그래도 전사가 돼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뭐 욕도 많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제가 그 강호에 떠도는 그 엄청난 그 소리도 들어봤는데 뭐 아주 심한 욕도 나오고 그러던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나도 화나면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건 뭐 개인적인 성향이고 아닌 말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중에 그보다 더 쌍욕 안 하고 뭐 깜빡 안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갖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국정을 맡겼을 때 이 지금 세계 정세에 이 코비드 뭐 지금 엄청난 전쟁과 뭐 질병과 전쟁, 경제 전쟁 하는데 그래도는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면 저런 오기와 패기와 이런 강력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일단 좋아하고 사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의견 합의인데 둘이가 싸우긴 하지만 나중에는 두 개가 권력을 잘 이렇게 둘이 술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나는 이거 하고 당신 다음에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잘해보자 이래야 되고 또 이재명 씨 저 일간이 문재인 대통령도 을목일간인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권 이양을 한다면 그래도 뭐 작은 열쇠라도 넘겨줘야 되는데 나를 그래도 살려줄 만한 사람이면 이재명이가 문 대통령 사주상으로 용신이 그래도 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 이낙연 씨 저 후보한테 맡겼다간 잘못하면 여론에 휩쓸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맞지. 이재명이면 소신대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살려주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살리고 뭐 이렇게 그래도는 어떤 자기 나름의 소신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처음 말씀대로 나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표를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뭐 계시는데. 저 욕 먹을 거 먹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개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은 강력히 이재명 후보를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저 김북정 선생님 보시기에 이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어느 분이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더 운이 좋다든지 그런 게 나옵니까? 그렇지요.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레임을 어떻게 짜가느냐, 프레임워킹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걸로는 물론 지지율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어서 명락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렇죠. 명락이다 보니까 물이 불을 끄는 형국이에요. 지금 현재 명락대전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요. 이거 유리하다. 명락대전이. 근데 만약에 그 프레임워킹을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저같이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이 참모로 두어서 이 프레임워킹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재낙대전이다. 아니면 낙제대전이다. 이름을 바꿔라. 그렇죠. 명락대전에서. 이름을 바꿔야죠. 아니면 연명대전이다. 아니면 명연대전이다. 이렇게 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명락은 물이 불을 꺼버려요. 이재명 후보로 해서 이낙연 후보가 깔립니다. 불꽃이 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낙제, 재낙 하면 불이 쇳덩어리를 녹여버려요. 불이 쇳덩어리를 녹이게 돼요. 만약에 연명, 명연대전이면 흙이 물기를 바로잡아줘요. 이재명 후보의 잘못된 어떤 이런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이라도 오히려 이낙연 후보 쪽에서 바로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킹을 어떻게 유능한 참모를 두면서 잘 짜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성명학적인 견제에서 봤을 때 명락대전 이 자체가 이낙연 후보에게 불리하죠.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낙자가 먼저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떨어질 낙자가 돼가지고 낙명대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강명대전이 안 되는 건 이제 현재 지지율 1위가 이재명 지사라서 그런 거고, 우리 그렇게 돼버리면 낙동강에 그 낙자를 쓰고 있는데 낙동강 오리알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좋나요? 낙동강 별로 안 좋은 의미가 뒤에 꼭 따라오는 게 낙동강 오리알 이렇게 되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물론 이제 부르기에는 명락대전이 아무래도 좀 편리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프레임워킹을 잘해 나가는 게 유능한 것이고 그게 국정 운영이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어떤 묘수풀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김훈 박사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김희 대운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이제 이거
무호대운인데 그러면은 저희 뭐 짧은 소견으로 볼 때 사람들 그렇게 말하자면 운이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분 대운이 더 좋은 겁니까? 글쎄요, 뭐 제가 이쪽에 참 조회가 있지는 않지만 흔히 말하는 용신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도 하지만 네. 그래도는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본다면 용신을 갖고 우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금일주의 자월이면 일단 정화대운인데 이낙연 저 후보는 지금 현재 대운이 기미대운인 거죠. 예, 기미대운. 그러니까 기미대운이고 또 이재명 후보는 을목일주의 자월이니까 갑을무기경은 조우를 우선하라 했을 때 그러면 화용인데 지금 또 이재명 후보는 아마 기민년인가 2018년에 도지사가 된 걸로 알고 관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년 지금 미면 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이재명 후보가 화로 쭉 가고 있는 거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 9, 10월 달에 일단 관운이 좋게 떴는데 대선 일정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지율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늘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제일 좋다고 봐야죠. 또 여당에서 일단은 뭐 이낙연 두 분이니까 싸우는 거지만 결국은 야당하고 또 진검승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지율과 운이 좋은 사람이 선정이 돼서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우선해 보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선생님 말씀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지지율도 이재명 지사가 높고 그다음에 운으로 봤어도 대운으로 봤어도 이재명 지사가 괜찮고 그러면 그 허물은 더 많다고 세간에 이야기하고 단점도 많고 또 정치 이격이나 어떤 관운도 이재명 후보가 참 미치지 못하죠. 이낙연 후보에 비하면 그렇죠. 어떤 지나온 그런 그 역사나 인생의 그 여정의 어떤 그 양력을 봐도 참 이낙연 후보는 엄청 몇 페이지 정도로 엄청나던데 이재명 후보는 참 거의 인생 자체가 전쟁의 삶이다 할 정도로 참 우여곡절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 평탄하지 않아요.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어떤 젊은이들이나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 확실한 어떤 전의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후보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자기의 소신이 뚜렷하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으로 좋다. 이 시대에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 김국직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주역을 상당히 전공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역 그러면은 이렇게 하늘의 명을 받아서 구분을 본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역으로 봤을 때 어느 분이 좀 말이 어폐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더 적당할까 이렇게 봤을 때 소위 우리 말하면 1000명을 받았다 그러나요?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일단 1000명 이전에 우선 이제 주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이라고 해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서 하늘에 무늬를 해, 달, 별, 구름이 만들어내는 무늬를 보고 어떻게 바뀔 것이냐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찰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이치를 살펴서 바람과 물이 만들어내는 형상을 보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갖다 예측해보는 그런 어떤 특성 있는 학문이라고 이제 봤을 때 우선은 지금 현재 이 가면 갈수록 이 전 세계는 끝없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끝없이 가까워지고 교류가 잦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물의 어떤 형상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좁게는 유통이 발달하는 것이고 넓게 보면 자꾸 좁아지고 하면서 많은 소통이 오가고 한마디로 물의 어떤 형국 마치 노아의 방주 마냥 그 엄청난 어떤 이런 유통과 소통 이런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나오는데 그건 지금 현재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낙연 후보의 사주에도 기본적으로 물이 전체 깔려 있어요. 엄청 많은데? 네, 엄청 많지요. 6개 중에 무려 4개 3분의 2 66.67% 물 천국이에요.
이건 두 개밖에 없는데. 예. 거긴 작은 물이지 않습니까 또. 예, 예, 그러네. 임수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호수, 태평양 같은 그런 물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이 글로벌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낙연 후보의 어떤 사주의 흐름이 어떤 이 1000명을 받드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분 예. 사주가. 그런데 저기 지금 현재 대운에 보면 기미라는 대운이 와요. 예. 66세부터.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기미 대운을 어떤 본인의 어떤 일간, 곧 경금이라고 하는 거하고만 결부시키지 말고 전체적인 형국으로.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집을 지어도 기둥 하나만 보고 이 집이 좋다 안 좋다 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지붕 모양 하나만 보고 좋다 안 좋다 할 수 없지요. 전체적인 형국의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인테리어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 기미라고 하는 이 흙이 와서 물길을 갖다 적당하게 정비하고 가두고 해서 우리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아하, 예. 방제를 쌓아서. 예. 어.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의 이 어려움, 이 지지율 2위, 그 다음에 또 이 몇 개의 실언 이런 걸로 해서 떨어졌던 지지율을 극복한다면 마치 우리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하위 지지율에서 치고 나가면서 대반전을 이루어서 극적인 승리를 하듯이, 예를 들어서 그 위기, 우리 권 여사님의 아버님께서 빨치산이라고 하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주 극심한 이 나라에서 빨치산이었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죠.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부인을 도외시한다거나 처가를 조금 귀책 지어서 빠져나가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연단에 서서 인정했지요. 그래요, 우리 부인 장인 빨치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인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대반전을 이루지요. 모든 여자들이 그 상황에서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웃어다고 우리 대통령 처리해야 된다 이랬죠. 그러면서 대반전을 이뤄서 결국에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사주도 중요하지만 대운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책사들을 두고 얼마만큼 지혜롭게 전략을 잘 짜느냐가 우리 후보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하나의 대분기점이 된다는 이야기, 대전환점. 가만히 보니까 예. 우리 김덕기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 결론은 하늘과 땅을 관찰을 해서 예. 이렇게 현시 이렇게 다 봤을 때는 예. 천명은 이낙연 씨한테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이구. 성경에서도 큰 일을 맡길 사람에게 먼저 시련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단련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단련의 시기가 지지율이 있거든요.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죠. 예, 더 부심하라. 예. 아니 노력하라. 이낙연 예. 후보가 뭐 단련될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자리만 갔는데. 그러면 약할 수가 있지요. 아, 또 그런가요? 그렇죠. 아, 좋은 그렇지. 자리. 우리가 온실. 온실에서 작물을 키우면 어때요? 약하지. 우리 요즘 애들 워낙 위생적으로 키우니까 아토피, 질병 약해지죠. 그렇죠. 아, 네. 평탄한 바다에서 네. 노련한 뱃사공이 생길 수 없다. 아, 그렇지.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아, 깜짝 놀라서 저 쫓겨날 뻔했어요. 아, 왜 이렇게 흥분하시고. 아니, 뭐, 내가 빨려 들어가네, 다. 아니, 나는 그게 아닌데. 아, 그래갖고, 아이, 동감합니다. 저 예. 기토가, 어떻게 보면 종격으로 가는 저 수의 엄청난 거를 딱 가두어서,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예. 어떤 큰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아, 좋습니다. 좋은 말씀 좋고, 저는 그래도, 저는 왠지 좀, 동조는 하지만, 물론, 이재명 후보가 제가 봤을 때도 아주 무리한 게 많아요. 이제 지금, 식자들은 얼마나 무식하고, 도대체 부모 형제도 모르는 그런 아나무인하는 저런 어떻게 대통령을 시킬 수 있느냐. 저도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하지만, 배꼽 밑에는 여의가 없다. 뭐, 여자 얘기를 하고, 다, 누구든지, 남자들, 그만 얘기하고 괜히 갑자기 불안하네. 일단 그렇다 치고 일단은 이재명 씨 이름에 예. 잘은 모르지만 이자가 나무목 밑에 자수고 그러면 목이고 수고 예. 또 명하면 화 아닙니까? 또 제자 속에는 토가 있더라고요. 또 올해 신축년이니까 오행이 고루 갖춘 거 보면 그렇게 또 무지막지하게 한편으로 그렇게 그렇게 치우쳐서 그렇게 몰리할 정도로 그렇게 할 뿐은 아니다. 그 상황에 따라 참 안 좋은 사건도 있고 그런데 그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싸워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지율도 그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신멸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허물이 있고 저부터도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불효막지만 그런 말을 사건이 생기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참 시대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현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도 보고 뭐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 저는 뭐 제가 욕을 먹으면서 뭐 저를 질타해 주시고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저 어떤 인간이 저 털난기 뭐 이렇게 헛소리 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욕을 먹을 작심을 하고 저는 일단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관우도 또 괜찮은 것 같고. 내년 관우도 괜찮습니까? 예, 뭐 김은둥갑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중궁의 관이 강력하게 의경이 합의됐고 또 물론 관의 공망도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이렇게 위에서 지지해주는 그러한 기운이 있고 기세는 사실 약합니다. 을목이 약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조금 더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낙연 후보가 경금일간이고 이재명 후보가 을목일간인데 그러면 의경 합안입니까? 그렇죠. 남자가 큰 소리 쳐봐야 뭐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꼼짝 못하는데 저 의경이 합하면 누구한테로 갑니까? 그럼 남자로 따라가요? 여자한테 가요? 일로 따라가죠. 그러시군요. 집에 가서 그렇게 사모님한테 이렇게 또 큰 소리 치시는구나. 제가 집에 가서 아무 소리를 못해. 뭐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저 을목한테 합을 해서 잘 이제 야당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친도 선생님께서는 시종일관 우리 이재사님을 밀어주고 계시네요.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만 봐도. 뭐 큰일 났네. 물론 나 이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이재명님의 이름에도 보면은 이분이 계속적으로 인생이 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기반은 약하지 않나요? 이름을 봤을 때요. 이름을 봤을 때. 이름이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그런 이름 기운이 있는 게 맞고, 근데 실제로 두 분 중에서 국부 내셔널 웰스를 많이 창출해낼 분은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님이 국부 측면에서는 더 많은 저 세계적인 감각도 뭐 옛날 보니까 저 카츠샤에서 군 확실히 하셨고 또 일본 또 이렇게 해외 동아일보 뭐 파견도 하고 국제적인 감각이나 또 국정 경험이나 뭐 훌륭하시죠. 언감생심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국민들의 어떤 국민들과 천기, 국운, 세계 정세 이게 참 알 수 없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는 때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때를 또 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도 왠지 우리 이재사님 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전투적, 호전적, 그다음에 뭐 파이팅 이런 거밖에 없고 그다음 또 요즘 와서 이제 최근에 하나 떠오르는 게 새로운 키워드가 퍼주기. 워낙 많이 주려고 하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받으면 고맙지만은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설에는 뭐 제2의 허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유럽에도 좀 살아보니까 온 국민한테 뭐 직업이 없으면 뭐 매주 가도 돈도 주고 16석까지 뭐 다 뭐 16만 원씩 한 사람당 그 5명씩 나면 뭐 직업 없어도 살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 부유한 건 아닌데 어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재의 작은 재지만 뭐 물론 이번 정권에 400조 이상 빚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조금 저소득층한테 좀 더 조금 나누자 이렇게 물론 이제 선심성 인기성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뭐 조금은 더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는 것이고 저 이낙연 후보 같으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지금 뭐 일본에 당신은 뭐
일왕 뭐 할 때 제복을 입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조금은 다투는 모양이던데. 아, 그거는 이제 황교익 씨가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연미복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뭐 이낙연 후보가 발언할 가치가 없다 이러던데. 물론 옆나라하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조건 전투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무조건 뭐 착하고 좋은 것만이 잘 지내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도 역시 싸울 건 싸우고 줄 땐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무한정 뭐 퍼주기만 하고 어저께 고향에 갔더니 쌀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뭐 너무 올랐습니다. 이거 무조건 주워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팍팍 밀어주고 계신데, 근데 구체적인 건 이게 지금 김국진 선생님 이 여당은 후보 확정이 10월달인가요 이제? 예, 9월 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80일 전이죠, 선거일 전.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연기가 됐잖아요. 연기가 돼서 10월로 넘어갔습니다. 10월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없지요. 자, 그러면 저 두 분 사주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고 이름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두 분 중에서 누군가 승자와 패자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승패가 갈리기 전까지는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죠. 나서 결과에 승복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야 돼요.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진단과 치료 다 그렇죠. 필요하죠. 치료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심리 상담사는 왜 필요합니까? 심리 이야기 들어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힐링,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왜 필요합니까? 사주 좋다 나쁘다, 이름 좋다 나쁘다가 필요합니까? 좋다 그렇지. 나쁘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 두 분들이 내가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우리들은 묘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 이분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낙연 대표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 떼장사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떼장사님 모시겠습니다. 서로 이걸 다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이름에 관제 구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네, 실언을 하죠. 실언을 해서는 안 되는, 때를 못 맞췄잖아요. 3년 하기는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왜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요. 지지율 급락하죠. 마음이 급해서 때를 못 그랬던 맞추죠. 거죠. 그렇죠. 때를 못 맞추죠. 그래서 이름 자체에도 관제 구설수가 들어있어요.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기예보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이제 우리 김국진 선생님은 이제 이낙연 대표의 장자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지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근데 아마 저 장자방들이 뭐 한둘씩 다 있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아니죠. 얼마만큼 훌륭하고 똑똑하고 제대로 된 의심 있는 장자방이냐. 그렇지. 윤석열 대표 전 총장도 보면 여기 있던 점도 빼고 상당히 의견을 많이 갖고 오셨던 거 눈썹도 뭐 하고 이렇게 다 아마 조언을 하고 또 발표하는 날도 보니까 좋은 날을 길이를 골라가지고 그렇지. 하시더만요. 보니까 좋은 날 좋은 때요. 그래서 좀 결론은 이제 뭐 명확하네요. 우리 김종국 선생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운도 더 좋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는 얘기고, 우리 김묵정 선생님께서는 그렇지만은 주의글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천명한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포용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참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0월 달에 그거 하게 되는데 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짤막하게 10월 달 운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김종국 선생님? 10월 달에 일단은 저 사주가 신사시로 확실하다고 놓고 봤을 때 신통 기문둥갑으로 보니까 9, 10월 달에 관운이 겸황을 하고 개문이 들어서 전문 용어긴 하지만 일단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도 좋습니다. 9, 10월 달에 운이 좋다? 아주 관운이 좋게 겸황을 해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시가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시가 어쩔 없어서. 수가 없네요. 거기는 아주 미지수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잘 모르겠지만은 시가 없어서. 그리고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좋든 안 좋든 뭐 거기는 뭐 그렇다 치고 이재명이가 좋아하니까 미안해요. 예. 아니 아유. 앞으로 좀 호를 좀 제가 이 자리에 지어드릴게요. 예. 예, 앞으로 성씨는 이제 편씨로 바꾸시고 이 닉네임은 파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뭐가 예. 무서워서 시를 마음대로 예. 못 내놓고 그래요. 뭐 이 세상을 다 지금 관운과 누릴 거 다 누리신 분이 시를 뭐- 못 내놓는 게 아니라 모르시겠죠. 이 정도 되는 연식이면은 시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70 넘어서 뭐 이제 들어올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떨어져도 두려워요. 내놓고 뭐 싶어도 모른다니까. 예. 본인도 모를 수가 있는 그런가요?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예. 이저 아니 장자방들이 그 시 하나를 못 찾아내요? 찾아낼 수는 있죠. 예. 좀 추론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유능한 어찌됐든 진짜가- 마음에 안 들어요. 52년도에 저 전라도 그 촌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예. 그 부모님들이 그 시를 기억하겠습니까? 영광인가 어디 같은데? 영광인가요? 예, 영광 그렇죠. 법성입니다. 예, 영광 법성포. 법성. 예. 그러고 보니까 어디 비슷합니다. 고향이 아닌가요? 아유 이게 가깝지만 예. 우리 제일 가까운 사이가 어때요? 제일 멀어요. 제일 멀어요. 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예. 하여튼 간에 두 분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너무 이게 정말 열변을 토하시니까 또 더운 여름에 뜨겁습니다. 일단 간에 우리 김종부 선생님 시종일관 이재명 지사가 이길 게 확실하다. 예, 저는 욕 먹겠습니다. 뭐 저를 욕해 주세요. 그거보다는 조금 강도가 좀 약하지만은 우리 김무경 선생님께서는 예. 차라리 이낙연 대표가 이길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미 여당에서는 예, 이제 그런데 9, 10월이면 네. 두 분밖에 없는 거죠. 또 두 분 중에서도 나중에는 결국 한 분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많죠. 지금 6명인가 있죠. 예. 현재 6분이죠. 4명은 예. 보이지를 않죠.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걸로 오늘 결론을 삼고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이거 나보다 하겠나요? 아이고, 장자방들이 훌륭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략 있는 장자방을 택해야 결국에 승리해서 대권을 거머쥐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예, 잘해보세요. 예. 선택을 하시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